긴 연휴 끝에 마켓 시그널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 안에서는 다시 한번 무역 협정과 관련된 우려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FOMC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내일이면 발표될 금리와 관련된 소식 또한 현재 투자자들의 관망 심리를 부추기고 있는데요.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폭의 등락을 보이진 않았지만 3대 지수가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모두 1% 내외의 하락폭을 보이긴 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급등했던 뉴욕 증시였기 때문에 일단 이런 관망 심리가 시장에는 크게 위축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주요 이슈들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 간밤 전해진 주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경제 한 줄 픽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관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는 가장 크게 부각이 됐었죠. 일단 베센트 장관이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가 장중에 일부 낙폭을 만회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관세 정책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작용이 되곤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영국과 인도 같은 경우는 현재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일단 영국과 인도가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동안 앞으로 관세율을 10% 내외까지 조율을 하고 이 양국 같은 경우는 무역 간의 이 추가적인 증가폭이 47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치도 함께 내놓기도 했는데요. 일단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도 이번 주 안으로 추가적으로 무역과 관련된 협상 업데이트 소식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내용을 전해온 만큼 미국 쪽의 입장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쉬어가는 동안 미디어 콘텐츠와 관련된 관세 이슈도 있었지만 앞으로 2주 안으로 의약품과 관련된 품목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반도체나 의약품과 같이 품목별로 관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업종들이 관세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게 될 때 시장 안의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주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관세 이슈 때문일지 지난 3월 미국의 무역 적자의 폭은 역대 최대 수준까지 증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400억을 돌파를 해내면서 지난 2월 대비해서도 14%나 급증한 모습을 보였고요. 트럼프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4월 직전에 미국의 기업들은 빨리 더 많은 제품들을 사들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4월 전에 사재기 현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에 대한 변동성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시장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우려의 시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25%를 넘어가게 된다면 시장 안에서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다시 한번 전해졌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머스너 5 시간을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과 관련된 이슈들도 좀 같이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M7 안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건 간밤 역시나 테슬라였습니다. 4월 유럽 쪽에 대한 판매 데이터가 부진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되면서 시장 안에서의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전기차 브랜드의 판매량은 증가했는데 테슬라만 하락했다라는 부분이 오늘 테슬라의 주가에는 다시 한번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바로 팔란티어가 아니었나 싶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긍정적인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재는 이 과대평가돼 있는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오늘 장중에 포착이 됐습니다. 현재 PER이 거의 200배에 접근했기 때문에 기타 기술주가 30배 정도가 평균치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기술주 대비해서도 굉장히 고평가돼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특히 유럽 쪽에 대한 판매 데이터가 약간은 줄어드는 수치가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는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이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 오늘 급락했지만 연초 대비는 여전히 60% 넘는 급등세가 팔란티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외 주요 기술주들의 소식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구글 쪽의 이슈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사업과 관련해서 미국 법무부가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구글 쪽에서는 광고 쪽의 매출 비중이 워낙 큰데 따로 이걸 분할하게 됐을 때 이 구글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평가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진 소식은 아니고요. 일단 법무부 쪽에서 이러한 조치를 내렸다라는 소식이 간밤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간밤에 약세 흐름을 보이기도 했죠. 자율주행차와 관련돼서 이 리콜 서비스에 대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충돌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리콜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오늘 장중에는 0.8% 정도 소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 CEO의 이 테슬라를 또 제외하고 스페이스 X도 굉장히 대표적인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 가운데 스타쉽이 발사를 할 수 있는 이 횟수가 추가적으로 증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통 연간 기준으로 5회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25번까지도 확대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스타쉽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받아갈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 간밤 뉴욕 증시 일단은 소화해내면서 약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 증시 그 외 소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일단 일제히 하락 마무리 지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뉴욕 증시는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지면서 이틀 연속 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리스크 오프림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무역 협상 관련해서 스콧 베센턴 미 재무장관이 이 중국을 제외한 17개국과의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 중국과의 논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과 반도체 등 이 품목별 관세 부과를 2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혀서 시장 불확실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한편 3월 미국 무역 수지는 1,405억 달러 적자로 사상 최대폭을 기록을 했고요. 이는 관세 정책에 따른 선주문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이 변동성 지수 빅스는 4.7% 상승을 하면서 이 시장 불안 심리를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자 전략 측면에서 좀 살펴보면은 이 FOMC의 금리 동결은 기정상시이지만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 강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약품과 반도체, 이 자동차 등 이 품목별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이 관련 업종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는 수급보다는 정책 변수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벤트 이후 이 방향성을 확인한 뒤 접근하는 보수적인 트레이딩 전략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세나 FOMC 회의와 같은 정책적인 이벤트를 앞두고 일단은 이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들어와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중점을 더 봐야 되는 업종이나 종목들도 있었을까요? 네,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뉴욕 증시는 FOMC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종목별 실적과 정책 이슈에 따라서 이 차별화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이제 반도체 업종은 이 실적 발표 명암이 엇갈렸습니다. AMD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는 4% 상승했고 슈퍼마이크로는 연간 전망 하향 여파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AMD처럼 실적이 확인된 종목 중심의 선별적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차 섹터는 테슬라가 유럽 판매 부진과 세제 혜택 축소 우려로 하락했고 리비안과 루시드는 실적 부진에 따라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 포드는 관세 방어 기대감과 실적 서프라이즈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업종은 정책 방향성과 실적 확인을 병행한 압축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AI 산업 확산과 맞물린 에너지 흐름도 주목이 됩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를 비롯한 원전,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전력 테마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고평가 테마주는 차익 매물이 밀렸고 팔란티아 양자 컴퓨터, 드론, 우주 개발주는 전반적인 약세였습니다. 이 정책 수혜가 동반되는 전력 원전주는 중기적으로 탄력성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이 제약 바이오
업종은 트럼프의 의약품 관세 언급으로 일라이 릴리 등 주요 업종이 4에서 6% 하락했습니다. 제약업종 관세 이슈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셰일 생산 둔화와 중국발 수요 기대에 반등했고요. 이 달러는 무역 적자 확대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국채 금리는 큐티 속 국채 매입으로 하락세를 이어졌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전력, 유틸리티 등 실적 수급 수혜주를 중심으로 단기 모멘텀을 이어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전반적으로 현 시점은 실적 모멘텀과 정책 수혜가 결합된 이 종목군 중심으로 압축 대응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원전, 반도체 전력 인프라 종목군을 중심으로 이 단기 트레이딩과 중기 보유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간밤 실적 그리고 정책 모멘텀을 중심으로 종목들 차별화된 장세를 보였다 설명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예, 코스피 2,600선 회복 시도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전반적인 어떤 뉴욕 증시의 이틀 연속 하락 마감한 가운데 이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이 완화된 수급 환경 속에서 이 반등 흐름을 시도할 전망입니다. 이 글로벌 시장은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방향성을 탐색 중입니다. 이 금리 동기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연내 인하 시사 여부가 외환시장과 외국인 수급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중국 측도 협상 접촉을 공식화하면서 관세 이슈는 전면전보단 점진적인 완화 흐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원화 강세와 외국인 매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2,600선 재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실적 기반 업종 중심 대응이 유효합니다. 이 반도체, 자동차, 유통, 음식료 등 수출주나 내수 실적 우량주 중심으로 선별 등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정책 수혜 테마주는 지속 주목입니다. 방산, 원전, 조선 업종은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비교적 강한 수급을 보이고 있어 비중 확대의 가능성이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테마 순환 속에서 탄력 대응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AI, 로봇, 바이오 등 수급 회전율이 높은 만큼 단기 낙폭과대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급보다는 정책 신호에 민감한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장중에 뉴스 플로우라든가 어떤 이슈 등에 주목하시면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투자연구소 곽영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한 분위기부터 체크를 해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종목 이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김수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럼 주요 기술주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간밤에 12%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5년 1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또한 시장에서의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를 반영해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최근 실적 기대감으로 이미 실적 발표 전에 전고점까지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높은 기대치를 가진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주가는 12%대 하락 보였습니다. 다음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0.25%대 하락을 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는 엔비디아에 대해 과대평가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 가격을 $150로 제시하며 강력한 재무 상황을 언급했지만 데이터 센터 지출 감소로 인해 최악의 경우에는 $76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몇 주 앞두고 있는 지금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인프라 수요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집중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AMD는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고요. 구체적인 암홀딩스는 수요일에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독일 연방 자동차 운송청에 따르면 테슬라의 4월 독일 내 판매량은 885대로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이는 테슬라 투자자들이 확인한 최신 판매 데이터 중 하나인데요. 유럽 전역에서 테슬라의 1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습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3개월 동안 약 33만 7천 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한 수치로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간밤에는 1.75%대 하락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적 발표한 기업들 계속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포드입니다. 포드는 1분기 실적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간 실적 전망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또한 관세로 인해 조정 세전이익이 1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또 포드 전기차 사업은 이번 분기에 8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밤에 2.7%대의 하락세 보였습니다. 네, 다음 힘세너스입니다. 1분기 실적이 월가 추정치를 상회했습니다. 또 자사의 복제 위고비가 1분기까지 판매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체중 감량 시장에서 지배력 기대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분기 매출은 가입자가 38% 증가하면서 2배 이상 증가하며 주가는 18%대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 미국의 태양광 업체 솔라이츠입니다. 솔라이츠 주가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월가의 수익 및 매출 예상치를 뛰어넘은 후 급등했습니다. 주가는 11.22% 상승했는데요.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내 공장에서 인버터를 생산해 설치 업체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는 11%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방금 전에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MD는 화요일에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또 예상보다 나은 2분기 실적 전망치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은 예상치인 36억 달러를 상회하면서 37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런 소식 전해지면서 지금 시간 외에서 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예상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AI 시장에서의 입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는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비안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2분기 연속 매출 총이익을 달성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로 자본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는 0.37%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제약주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라일릴리는 자사의 신약인 젯바운드의 가격 책정 및 접근성에 대한 잠재적 역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연간 이익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하락세를 보였고 간밤에는 5.64% 하락했습니다. 네, 다음 모더나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더나는 FDA가 최근에 비나이 프라사다 박사를 새로운 백신 규제 책임자로 임명했는데요. 이 인물은 과거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시장에선 백신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이 영향으로 모더나의 주가는 12% 급락했습니다. 이 여파는 다른 바이오 기업들로도 확산됐고요. 바이오 업계 주가가 6%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보겠습니다. 월가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1분기 실적을 보고하고 새로운 비합 편계 진통제에 대한 접근성이 예상보다 제한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에 주가 10%대 급락했습니다. 네, 다음은 로보택시 관련된 주식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버는 모멘타, 위라이드, 포니 AI 등 스타트업과 전략 제휴를 맺으면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확대를 꾀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우버는 중동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15개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포니 AI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자율주행 기업 포니 AI는 중동에서 우버와 손을 잡고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급증으로 어제 47%대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번 협력으로 포니 AI의 자율주행 기술이 우버 플랫폼에
탑재되면서 향후 글로벌 확장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위라이드입니다. 위라이드는 우버와 파트너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향후 5년간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15개의 도시에 위라이드와 로보택시 서비스를 추가로 출시할 예정인데요. 이런 소식 전해지자 주가 31%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꼭 알아야 할 이슈 5개 머스트노 5로 이어지겠습니다.